아, 이것이 형부의 땀 냄새. 너무 시큼하고 자극적이야. 아, 얼마만인지. 안녕하세요. 사랑과 전쟁입니다. 오늘은 형부와 처제의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형부와 처제 사연은 정말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이분들은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화면 2번 터치하시고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내기가 한창인 늦봄, 나는 언니네 시골집에 내려와 있었다. 장화를 신은 채 논에 들어가 모를 심고 있었는데 햇볕은 머리 위에서 뜨겁게 내려 꽂혔다. 땀방울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바짓단은 이미 흙탕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 처제 조심해. 거기 깊다. 형부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내 발이 미끄러졌다. 순간 몸이 앞으로 쏠리며 얼굴부터 논물로 처박힐 뻔했는데 뒤에서 누군가 허리를 움켜잡았다. 형부였다. 그의 두 손이 내 허리를 단단히 감싸준 채 나를 곧게 세워주었다. 갑자기 몸이 그의 가슴에 닿았고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스쳤다. 논바람은 시원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숨이 막힐 정도로 더웠다. 깜짝 놀랐지? 아이고 넘어질 뻔했네. 형부는 낮게 웃으며 내 허리에서 손을 천천히 떼었다. 그 손길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괜히 아쉬움이 스쳤다. 나는 허리를 펴며 억지로 웃었다. 형부가 안 잡아줬으면 저 진짜 논에서 헤엄칠 뻔했어요. 그 말에 형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논물은 시원하지만 사람 빠지는 건 좀 골치 아프지. 그는 다시 허리를 숙여 모를 심기 시작했다. 햇볕에 그을린 목덜미가 땀에 젖어 반짝였다. 러닝셔츠가 등에 착 달라붙어 근육의 선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나는 괜히 시선을 돌리고 모를 한 폭이 더 심었다. 처제 이거 보이소. 형부가 웃으며 방금 심은 모를 가리켰다. 줄 맞췄나 한번 봐라. 내가 한 거 맞지? 나는 고개를 들고 그의 줄을 확인했다. 생각보다 곧게 맞춰져 있었다. 형부, 솜씨 좋아졌네요? 내가 칭찬하자. 그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허허 이거 다 근력 덕이지. 허리 힘 좋아야 줄 맞춰 심지. 그 말에 나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허리 힘이라는 단어가 오늘 아침 나를 잡아주던 손과 묘하게 겹쳐졌다. 논물 속에서 작은 물고기들이 튀었다. 햇빛이 물결 위에서 반짝였다. 그런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도 내 심장은 괜히 두근거렸다. 잠시 후 형부가 펌프 옆에 놓아둔 물통을 가져와 뚜껑을 열었다. 목마르죠? 이리 와서 한 모금 해요. 그가 내 쪽으로 물병을 기울였다. 차가운 물줄기가 내 손목을 타고 천천히 흘렀다. 그 물길이 팔꿈치를 지나 팔 안쪽을 타고 흘러내릴 때 기묘한 전율이 느껴졌다. 나는 순간 물병을 움켜쥐며 형부를 올려다봤다. 그의 시선이 내 젖은 손목에 잠시 머물렀다. 그 짧은 순간 논바람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가 우리 사이에 흘렀다. 형부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에 수건을 건네주었다. 손 닦아라. 감기 걸리겠다. 나는 수건으로 손목을 닦으면서도 그의 시선을 의식했다. 그 시선이 팔에서 목덜미로, 목덜미에서 얼굴로 천천히 올라오는 게 느껴졌다. 그 순간 논두렁 위로 불어오는 바람이 마치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모신던 손을 잠시 멈추고 형부의 손등을 바라봤다. 흙에 덮여 거칠었지만 그 속엔 이상하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 왜 이 사람 손을 자꾸 보게 되는 거지?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형부의 그림자가 논 위로 길게 들이우는 걸 보자 심장이 또다시 빨라졌다. 처제 해질 때까지 많이 심어야 돼. 형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더 이상 뭐가 아니라 그의 손길과 시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해가 중천에 올랐다. 논물은 더 따뜻해졌고 바람마저 잦아들어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형부가 펌프질을 하며 물을 양동이에 받아들이 부었다. 펌프 손잡이를 잡은 그의 팔 근육이
수축하며 드러났다. 러닝셔츠 아래로 흐르는 땀줄기가 배까지 젖히고 있었다. 형부, 땀 많이 나네요. 내가 농담처럼 말하자. 그는 웃으며 펌프질을 멈췄다. 이 정도는 괜찮아. 논일은 땀 흘려야 제 맛이지. 그는 양동이에 담긴 물을 내 앞에 놓고 손으로 물을 튀겼다. 얼굴 좀 씻어라. 땀이 줄줄 흐른다. 나는 양동이 앞에 앉아 두 손으로 물을 떠 얼굴에 끼얹었다. 차가운 물줄기에 목덜미가 시원해지자 나도 모르게 신음이 흘러나왔다. 아, 살겠다. 그 순간 형부가 내 뒤로 다가왔다. 머리도 씻어야지. 가만히 있어봐. 그는 양동이를 들어 내 정수리 위로 천천히 물을 부었다. 차가운 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목선, 등줄기를 따라 흘렀다. 셔츠가 등에 붙으며 몸의 윤곽이 드러났다. 나는 서둘러 셔츠를 움켜쥐며 형부를 돌아봤다. 그의 시선이 젖은 셔츠와 내 가슴골에 잠시 머물렀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나는 일부러 웃으며 말했다. 형부, 이거 완전 샤워네요? 그 말에 그는 낮게 웃었다. 논두렁 샤워도 괜찮지? 그 웃음소리가 묘하게 느껴졌다. 단순한 농담 같지만 어딘가 깊은 울림이 있었다. 잠깐만 기다려. 형부는 장화에 묻은 흙을 털고 논두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창고에서 작은 수건을 가져왔다. 이걸로 닦아라. 바람 불면 감기 걸린다. 그가 수건을 내미는 순간 나는 일부러 손등으로 그의 손을 스쳤다. 순간 심장이 콩 하고 뛰었다. 형부도 미묘하게 멈칫했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는 괜히 물었다. 형부 힘들지 않아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힘들어도 같이 있으니까 괜찮네. 그 말이 괜히 심장을 울렸다. 같이 있으니까 괜찮다.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잠시 후 형부가 창고 쪽으로 걸어갔다. 그늘에서 좀 쉬자. 햇빛 계속 쬐면 쓰러진다. 나는 뒤따라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시원했다. 볕이 들지 않아 공기가 서늘했고 볏짚 냄새가 은은히 났다.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먼지 사이로 줄기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형부가 창고 구석에 앉으며 말했다. 여기 앉아 있어. 내가 수박 잘라줄게. 그는 부엌에서 가져온 수박을 큰 칼로 반갈라 내 앞에 건넸다. 나는 두 손으로 수박을 들고 조심스럽게 베어 물었다. 차가운 수박즙이 입가를 타고 흘러내리자 형부가 나를 바라보다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여기 묻었네. 그의 엄지가 내 입가에 닿았다.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다. 나는 순간 숨이 멎은 것 같았다. 창고 안은 고요했다. 먼지까지 멈춘 듯했고 우리 둘의 숨소리만 들렸다. 형부는 손을 거두지 않은 채 내 눈을 가만히 바라봤다.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내 가슴에서 들렸다. 형부는 천천히 손을 거두며 말했다. 처제, 밖에 너무 더우니까 조금만 더 있다 나가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밖이 아니라 이 창고 안에 머물고 있었다. 창고 안은 바깥보다 훨씬 서늘했다. 하지만 내 심장은 점점 더 뜨겁게 뛰었다. 형부는 아무 말 없이 칼을 닦아 한쪽에 내려놓더니 내 맞은편에 앉았다.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형부의 얼굴 절반을 비췄다. 그 얼굴엔 평소보다 깊은 주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주름조차 멋져 보였다. 나는 괜히 수박을 한 입 더 베어 물었다. 이번엔 빨간 즙이 턱을 타고 천천히 목덜미까지 흘렀다. 차갑다 못해 오싹한 감각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형부가 나를 바라보다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손이 내 턱 밑까지 다가왔다. 엄지가 내 턱선을 따라 움직이며 수박즙을 닦아주었다. 순간 숨이 막혔다. 그 손길이 턱에서 목으로
목에서 쇄골까지 아주 느리게 내려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손길을 가만히 느꼈다. 형부는 손을 거두지 않은 채 조용히 속삭였다. 처제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예쁘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불을 질렀다. 나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려 제대로 웃지 못했다. 형부는 천천히 몸을 더 기울였다. 그의 무릎이 내 무릎에 닿았다. 나는 놀라서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다. 그는 내 눈을 바라보다 아주 천천히 손을 뻗었다. 내 머리칼을 귀 뒤로 넘기며 말했다. 너무 더워 보이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거칠어졌다. 형부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밖에서 개 짖는 소리도 펌프질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우리의 숨결만 있었다. 형부는 입술을 뗀 뒤 잠시 나를 바라보다 다시 입을 맞췄다. 이번엔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길게. 나는 두 손으로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품으로 몸을 기댔다. 그는 내 등을 감싸 안았다. 그 순간 창고 안이 더 좁아진 것 같았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먼지까지도 느리게 움직였다. 형부는 한 손으로 내 등을 쓰다듬으며 숨을 골랐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런데 말끝이 떨려 더 이어지지 않았다. 형부가 내 볼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그런데 나는 그의 목에 조심스레 팔을 걸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그냥 이대로 있고 싶어요. 그 말에 형부의 숨이 조금 거칠어졌다. 그는 내 허리를 감싸 더 가까이 당겼다. 몸과 몸 사이의 열기가 확실히 느껴졌다. 나는 그 열기에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가 내 피부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창고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문이 삐걱거렸다. 그 소리에 잠시 놀라 우리는 동시에 서로를 보았다. 그리고 둘 다 피식 웃었다. 형부는 내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조금만 있다가 나가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다. 창고 안은 점점 더 고요해졌다. 형부의 숨결과 내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의 손이 내 허리에서 천천히 옆구리로 그리고 등을 따라 올라왔다. 손길이 닿는 곳마다 피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나는 눈을 감은 채 그의 손길을 느끼며 조용히 숨을 골랐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들킬까 두려울 정도였다. 형부는 나를 살짝 멀리 밀더니 눈을 깊게 바라봤다. 소정아, 그의 목소리가 낮고 묵직했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셔츠 단추에 손을 얹었다. 조심스럽게 하나씩 풀었다. 단추가 풀릴 때마다 그의 가슴이 드러났다. 햇살이 창으로 들어와 그의 가슴 위로 떨어졌다. 그 피부에 맺힌 땀방울이 반짝이며 흘렀다. 나는 그 광경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형부는 가만히 서서 내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형부의 것이 아니라 한 남자의 것이었다. 나는 그 눈빛에 끌려 그의 품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형부 냄새 난다. 내가 속삭이자 그가 낮게 웃었다. 좋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형부의 손이 내 어깨를 타고 내려와 내 손목을 잡았다. 그는 내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이 심장 소리 들려? 정말 빠르게 뛰고 있었다. 나는 그 심장 박동을 느끼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형부의 온도와 심장 소리가
온몸을 감싸는 듯했다. 그는 내 턱을 들어 올리고 다시 입을 맞췄다. 이번엔 더 깊고 길었다. 입술 사이로 내 신음이 새어나왔다. 나는 두 손으로 그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형부는 한 손으로 내 등을 쓰다듬고 다른 손으로 내 허벅지를 감쌌다. 그 손길이 무릎을 지나 천천히 허벅지 안쪽으로 올라왔다. 나는 무의식 중에 다리를 살짝 벌렸다. 괜찮아? 형부가 낮게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목을 끌어안고 다시 키스를 했다. 그 순간 창고 바깥에서 바람에 문이 덜컥거렸다. 우리는 동시에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황급히 셔츠 깃을 여몄다. 형부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살폈다. 이웃 할머니 같아. 논두렁 쪽에서 소리 나네? 그는 다시 내 쪽으로 돌아왔다. 걱정 마. 여기까진 안 들어올 거야. 하지만 내 심장은 이미 밖에서 들릴 만큼 요란하게 뛰고 있었다. 형부는 내 얼굴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다. 겁났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 손으로 내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조금만 더 우리 둘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단지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했다. 창고 안 공기가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형부의 이마에서 땀이 한 줄기 흘러 내 뺨에 떨어졌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형부의 손길이 내 허벅지 안쪽까지 깊숙이 올라왔다. 나는 무릎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형부는 나를 끌어안아 볏짚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내 얼굴에 닿았다. 눈을 감자빛이 눈꺼풀을 통해 붉게 번졌다. 형부의 그림자가 내 위로 드리워졌다. 그는 내 블라우스를 조심스럽게 풀었다. 단추가 하나씩 열릴 때마다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다. 바람 한 점 없는 창고 안에 우리 둘의 숨소리만 가득했다. 형부는 잠시 멈춰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뜨겁고도 간절했다. 소정아, 정말 괜찮아? 나는 눈을 뜨고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형부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 형부는 다시 입술을 겹쳤다. 이번엔 길고 깊었다. 그의 손이 내 등을 감싸며 몸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내 셔츠는 완전히 벗겨졌고 형부의 손길이 내 허리를 지나 천천히 복부를 스쳤다. 나는 숨을 삼키며 그의 어깨를 더 꽉 붙잡았다. 볏짚 냄새, 흙 냄새, 형부의 땀 냄새가 뒤섞여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나는 두 눈을 감고 그 감각에 몸을 맡겼다. 그 순간 멀리서 개가 짖기 시작했다. 형부는 잠시 동작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누가 오나? 나는 숨을 죽였다. 멀리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논두렁에 물 더 대야지. 형부는 낮게 욕을 내뱉으며 빠르게 셔츠를 챙겼다. 누가 오나 봐. 잠깐만 가만히 있어. 나는 황급히 셔츠를 다시 여몄다. 심장은 이미 터질 듯 뛰었다. 형부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살폈다. 아직 멀리 있어. 여기까진 안 오겠지. 그는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 목소리마저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붙잡았다. 형부, 나 무서워요. 그 말에 그는 다시 내 곁에 앉았다. 괜찮아. 아무 일 없어. 그 말이 이상하게 더 위험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입술을 겹쳤다. 이번엔 훨씬 더 간절했다. 마치 이 순간을 놓치면 두 번 다시 없을 것처럼 형부는 내 손목을 잡아 자신의 심장 위에 올려두었다. 봐, 나도 떨려. 그의 심장 소리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나는 그 심장 소리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의 손길은 다시 내 허리를 감싸
나를 볏짚 위로 눕혔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나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우리는 서로의 숨결에 완전히 잠식된 채 한동안 말을 잊었다. 밖에서 사람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형부를 바라봤다. 그는 내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조용히 속삭였다. 조금만 더 조용히. 우리 둘은 들키지 않기 위해 더 깊은 고요 속으로 숨어들었다. 하지만 심장은 점점 더 크게 울렸다. 창고 안의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죠. 형부의 손길이 멈춘 채 우리는 동시에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발자국 소리가 분명히 점점 가까워졌다. 거기 누구 있나? 낯익은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셔츠를 움켜쥐고 허겁지겁 단추를 채웠다. 형부도 급히 러닝셔츠를 입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하지만 우리의 얼굴은 이미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뺨에 묻은 볏짚, 헝클어진 머리칼, 그리고 아직도 가빠른 숨. 형부, 어떻게?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형부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때 창고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햇빛이 한 줄기 들어오고 그 틈으로 할머니의 그림자가 비쳤다. 아이고, 여기 있었구먼. 할머니가 창고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둘이서 뭐 한다고 이렇게 숨어 있노? 형부는 순간 얼어붙은 표정으로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어머니 처제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좀 쉬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얼굴이 달아올라 그저 고개를 푹 숙였다. 심장이 아직도 진정되지 않았다. 할머니는 우리 둘을 번갈아 보더니 피식 웃었다. 논두렁에서 쥐가 난다고 내 평생 논에서 못 심으면서 그런 건 처음 들어본나. 그 말에 형부는 멋쩍게 웃으며 뒤통수를 긁었다. 요새 처제가 도와준다고 무리했나 봐서. 할머니는 우리 둘을 한참 보다가 형부의 목덜미를 툭툭 쳤다. 허허, 뭐 그만하면 됐다. 밖에 해 떨어지기 전에 모심기마저 해라잉.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창고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창고 안 공기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긴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큰일 날 뻔했어요. 형부도 나를 따라 일어나 손에 묻은 흙을 털었다. 괜찮아. 안 들켰어.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묘한 안도감과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여전히 얼굴이 화끈거렸다.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미소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마치 모든 걸 눈치챈 것 같은 표정이었다. 형부, 내가 부르자 그는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엔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어딘가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만 내 가슴은 여전히 뜨겁게 뛰고 있었다. 밖으로 나가 햇빛을 다시 마주하니 아까보다 더 눈이 부셨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논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서로의 시선이 자꾸만 부딪혔다. 물속에 발을 담그는 순간 나는 아까 형부의 손길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다. 심장이 다시 두근거렸다. 형부는 모를 심으면서도 자꾸만 내 쪽을 흘끗거렸다. 그 눈빛 속엔 말하지 못한 감정이 가득했다. 그날 저녁 모심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자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하지만 더 무거운 건 마음이었다. 저녁상 앞에 앉아 밥을 먹는데 형부는 유난히 말이 없었다. 평소엔 장난도 치고 웃음소리도 냈지만 오늘은 고개를 푹 숙이고 밥만 뜨고 있었다. 나는 괜히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부, 피곤하세요? 그는 눈을 들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다. 응 좀. 그 짧은 대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할머니가 창고 앞에서 지었던 그 미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밤이 깊었다.
방에 누워 있는데 논에서 들려오던 개구리 소리도 오늘따라 더 크게 들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심장이 너무 요란하게 뛰어서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금살금 방문을 열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형부 방에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엿봤다. 형부는 책상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머리를 감싸준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 얼굴은 낮에 보던 장난기 있는 얼굴이 아니었다. 어딘가 괴롭고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람 같았다. 그때 형부가 고개를 들었다. 마치 내가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다. 나는 황급히 뒤로 물러섰다. 문이 열리고 형부가 나왔다. 아직 안 잤어? 그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다. 나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저었다. 형부, 내가 부르자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눈을 피했다. 오늘 낮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요? 나는 목소리가 떨렸다. 형부, 저 후회하네요. 그 말에 형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않나?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형부, 그냥 모른 척하면 되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 할머니 눈빛 봤지? 이미 반은 들켰을지도 몰라. 나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형부는 내 어깨에 손을 얹더니 조용히 말했다. 조금 거리를 두자.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아. 그 말은 내 가슴을 또다시 후벼 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울고 있었다. 형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천천히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끝내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형부의 손길, 눈빛,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정말 이대로 끝낼 수 있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닭 울음소리에 눈을 떴다.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머리가 무겁고 눈이 따가웠다. 부엌에서 식사 준비하는 형부의 인기척이 들렸지만 나는 일부러 방문을 열지 않았다. 그때 대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 왔어요. 언니였다. 시골에 일 보러 나갔다. 며칠 뒤에나 온다던 언니가 예상보다 훨씬 일찍 돌아온 것이다. 나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피곤해?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냥 모심기하느라 좀 피곤했어. 언니는 형부 쪽을 바라봤다. 형부는 식탁 옆에 앉아 숟가락을 내려놓고 언니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어딘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여보, 밥 먹어요. 언니가 웃으며 말했다. 그 한마디에 형부의 얼굴이 조금 일그러졌다. 나는 그 표정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언니는 우리 둘을 번갈아 보더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하고 물었다. 나는 얼른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언니. 아무 일 없어. 하지만 내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다. 형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 오늘 서울로 올라갈 거야. 그 말에 언니가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다. 갑자기 무슨 일 있어요? 형부는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 용석이가 무슨 일이 생겨서 잠시 가봐야 해.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형부는 잠시 나를 바라봤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 거짓말로 나를 피했고 그 눈빛 속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말들이 담겨 있었다. 우리 여기서 멈추자. 그 말이 눈빛으로 전해졌다. 나는 눈을 피했다. 눈물이 차올라 언니가 볼까 두려웠다.
형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가방을 메고 나올 때 그의 얼굴은 결심으로 굳어 있었다. 조심히 올라가요. 언니가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형부는 신발을 신으며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소정아, 그의 목소리가 낮았다. 건강해라. 그 말은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다. 나는 목이 메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문이 닫히고 형부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언니가 의아한 눈으로 나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창고 앞에 앉았다. 낮에 들려오던 형부의 웃음소리와 그의 손길이 아직도 공기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이게 마지막일까? 눈을 감으니 형부의 눈빛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논두렁에서는 여전히 개구리가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어쩐지 더 쓸쓸하게 들렸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형부, 다음에 다시 만나면 그땐 우리 죄책감 없이 웃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논두렁 어둠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자, 이번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래도 둘은 끝까지 선을 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은 형부 혹은 처제에 관심을 가지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해를 할 수 없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사연자가 볼 수 있도록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